안녕하세요. 구프라임 메디컬 의원 대표원장 권담입니다. 소화기 질병이란 말 그대로 소화 역할을 담당하는 위, 대장 등의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김치, 고추장 등의 자극적인 식습관은 소화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소화기 질병의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기름진 음식과 육류의 잦은 섭취, 각종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이 늘어나면서 소화기 질환의 발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화기 질병의 예방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염도가 높은 반찬 등 찌개를 먹는 식습관을 멀리하고 과식과 폭식, 과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소화기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도 직장 회식에서의 폭식과 과식, 과음, 그리고 기름지고 염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위암,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화기 내시경 검사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같은 경우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된 위암과 대장암의 완치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소화기 내시경 검사는 남녀노소에게 모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현재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위 내시경은 40세 이상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 기준에서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기 질병을 비롯한 대장암, 위암 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기적인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검진 대상자들이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고통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화기 내시경 검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화기 내시경 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즉 실제 소화기 내시경을 경험해본 대상자의 경험은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통증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 내시경 검사 후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소화기 내시경 검사는 기억력 감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위장관 질병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 과음을 피하는 식습관의 교정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게는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인 PPI 약물을 처방합니다. 약물을 복용하다 바로 중단하는 경우 재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약물 용량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 내시경 소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증상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보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은 3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드문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식습관이 급격하게 서구화되고 직장 스트레스와 폭식, 폭음 등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붉은 육류와 패스트푸드 등의 서구식 식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소가 풍부한 사과, 고구마, 양배추 등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습관의 교정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프라임 메디컬 요원 원장 주수연입니다. 어지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뇌혈관의 문제, 빈혈, 저혈당,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저혈압 등의 질환, 마지막으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귀의 문제입니다. 어지럼의 약 70%가량은 귀의 문제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지러움 검사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눈 움직임을 확인하여 어지럼의 원인이 뇌혈관의 문제인지 귀의 문제인지 파악하고 귀의 문제라면 어떤 질환인지 감별하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고속의 적외선 카메라로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기록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 평형 검사 및 재활 훈련이 가능한 자동 평형 검사기, 기립성 저혈압 및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신경 검사기기들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들과 동일하고 더 최신의 검사 장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밀 검사를 통해 이비인후과적 어지럼이 진단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석증은 특정 자세에서 어지럼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상 이석증이 진단되면 자세 변환 치료를 통해서 바로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둘째로 메니에르병은 난청, 이충만감, 이명 등과 동반되는 어지럼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휴식과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원인들이 가능하며 각 진단에 맞춰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주 증상은 코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생기는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코와 눈 주변에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합병증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면서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두통, 냄새가 맡기 힘들어지는 후각 감퇴가 올 수 있고, 만성 코막힘으로 인해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 점막이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눈 밑 셋속 침착이나 코가 답답하고 가려워 반복적으로 문지르며 생기는 콧잔 등의 주름도 비염의 기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는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상은 초기에는 맑은 콧물, 기침 정도지만 악화될 경우 끈적한 화농성의 콧물과 가래, 기침, 열 등이 동반됩니다. 이에 반해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특정 장소에 갔을 때나 봄철, 가을철 등의 특정 계절이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코감기인 것 같은데 눈이나 피부 등도 가려운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유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환경관리, 약물치료, 면역치료, 수술치료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환경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 그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알레르기 물질에 접촉해서 몸 안에 증가되어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류코트리엔 억제제, 나잘 스프레이인 비강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와 약물치료로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면역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근본적인 알레르기 치료 방법으로 특이적 면역치료와 비특이적 면역치료가 있습니다.
특이적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가공해서 약하게 만든 후 매일 노출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알레르기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알레르기 항원에 감작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알약을 혀 아래 놓고 녹을 때까지 2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4일간의 초기 요법 후 유지요법으로 진행하게 되고, 유지요법은 일주일에 2일만 복용하면 됩니다. 비특이적 면역치료는 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 글로불린과 히스타민을 피하 주사로 맞는 방법입니다. 약 70%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비유성 비염으로 코막힘이 심한 경우 고주파 수술을 통해 비대해진 합의객계의 부피를 줄여 코막힘, 콧물, 재채기, 알레르기 반응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절개나 흉터가 없이 20분의 짧은 시술로 가능하며 당일 입 퇴원으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난청은 말,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난청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습니다. 소리는 귀를 지나 달팽이관과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하여 인식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즉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음성 난청입니다.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여서 웨이도를 지나 고막을 울리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고막의 울림은 다시 귀 속 뼈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전음성 난청의 원인에는 귀지로 인한 막힘, 고막의 손상, 웨이도의 염증,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이는 달팽이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이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선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으로 분류됩니다. 난청의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전음성 난청은 항생제와 같은 약물의 치료, 중이염 수술 같은 수술 치료를 진행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거나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난청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치료는 약물 치료로 일부분 또는 완전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내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원에는 3기압의 고압산소 치료기를 도입하여 난청 환자들을 세심하게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명은 일시적이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부 형태의 이명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명의 흔한 원인과 관련된 증상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은 크게 비박동성 이명과 박동성 이명으로 분류됩니다. 비박동성 이명은 뇌의 청각피질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박동성 이명은 보통 귀 주변의 혈관에서 유래하는 소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박동성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청력 상실이나 이는 또한 귀 관련 질환 또는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동성 이명은 흔히 혈관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혈관에서 혈관 종양
또는 동정맥 누궁이라는 동맥과 정맥 간 비정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의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명은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청각 손실 정도는 환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력이 저하되었더라도 보통은 청력이 더 손상되는 것이 아니며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귀 속에 염증,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과 같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이상이나 청신경 초종 같은 종양은 별도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